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화합과 통합에 더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만 통합의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당장 이 비박계의 집단 탈당과 분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이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경호실과 김영재 의원 등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었죠. 이 청와대 경호실 조사는 잘 안 된 분위기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친박도 비박도 이제 개파 청산을 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친국민파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또한 그 결과에 겸허히 승복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어쨌든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또 본인이 또 내건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친박 실세들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탈당한 분인데요. 이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분은 새누리당이 해체돼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이런 이제 또 쓴소리를 했던데 외부의 비판들은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들 눈에는 새누리당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네. 당을 확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완전한 재건축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좀 더 올바른 젊고 참신한 저는 30대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떤 양쪽이 좀 더 내려놓고 국민만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인물을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대위를 통해서 좀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렇게 네, 보고 계시군요. 비대위원장이 당명 변경부터 모든 로드맵을 다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토대 위에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만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기류상으로는요 좀 비박계가 당권을 잡고 쇄신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게 설득력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7표 차, 이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왜 나경원 의원이 지지를 더 얻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좀 부분에서 저는 그 합의 추대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합의 추대로 했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표대결보다는 합의 추대를 원하셨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정신임 원내대표 체제 등장했고요.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비박계 분위기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과 신당 창당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공언한 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새누리당의 향후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유승민 의원도 일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켜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당장의 어떤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 대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완전히 새누리당을 해체시키고 네.
보다 더 국민들께 어떤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힘든 과정으로 보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절차와 일정상으로 보면 이 비대위, 새로운 비대위원장, 그 다음 주 예정대로 21일에 이 전국위원회가 열리나요? 네,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내락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향후 일정들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1일 예정했던 이정현 당대표와 이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사퇴, 전원 사퇴인데요. 오늘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좀 중도적인 원내대표가 등장하면 사퇴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 정신임 원내대표가 등장할 때까지 좀 시간 끌기를 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훨씬 전에 좀 조기 사퇴를 했었으면은 네. 지금과 같은 그 당의 분열과 이런 어려움은 훨씬 좀 덜 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네. 이정현 대표가 그동안에 나름 고생은 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 의원님께서는 좀 이정현 대표가 일찍 사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계셨군요. 네, 저는 최순실 사태가 나고 네. 그런 당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즉각 사퇴를 했었으면은 비상시국 회의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당의 이러한 분열상을 저는 막아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개파색이 그렇게 짙은 인물은 아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 추대가 아니라 표대결로 가다 보니까 친박 후보, 비박 후보 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개파 분류를 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좀 잘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더 이상 친박, 비박의 어떤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국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친국민파로 남아서 오늘부터 새누리당이 거듭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유승민 의원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꾸려지는지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원장은 아까 젊은 분을 추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비주류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여기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기성 인물보다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당을 혁신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저 정당이 진짜 바뀌는구나, 황골 탈퇴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은, 기성 인물들은 조금 이선으로 후퇴해 주시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젊은 30대 비상대책위원장을 구성해서 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이 정말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당이 혁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셨고 또 기대하는 인물은 원외 인사는 원외 인사인가요? 저는 굳이 원내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원외 인사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외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총선 전에 이제 당적을 옮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좀 소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파의 분열 그리고 개파에 의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분당을 보셨죠?
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은 또 안 그럴 거라고 봤는데 새누리당도 역시 이 개파 네. 정치가 판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감마다 있습니다. 네. 국민들을 위하는 진정한 정별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 있고요. 네네. 저는 패권화된 그런 개파 청산을 위해서 앞으로 목소리를 좀 더 세게 내고 싶다는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민들을 위한 그런 그 새로운 정치 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이 하고 계셔서 이러려고 또 이 당을 바꿨나 자괴감을 느끼시지 않나 하는 또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제가 목소리 쓴소리 하다 보니까 거의 쫓겨나다시피 네. 윤리위원회 제가 징계해보내고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셨었죠. 근데 이 당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 네. 대단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제 새 판짝이 이게 새로 거듭나는 모습, 철저한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당이 네.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조특위위원이죠.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을 연결해서 오늘 벌어진 현장조사 그리고 남은 청문회의 쟁점을 정리해봅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번 인터뷰 들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네. 유명해지셨습니다. 아이고. 네. 이제 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국정 상황이 이러니까 네네. 이 청문회에 또 오늘 현장조사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 네네. 오늘 청와대 현장조사 말이죠. 지금 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저 지금 돌아왔는데요. 네.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현장 조사는 경호실에 오만하고 어쩌면 적극적인 방해에 의해 사실상 무산됐고요. 네네. 국정조사위원들은 이제 거의 가가지고 조사를 위한 회의 장소를 면회실은 그 청와대 경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경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출입 기록등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미용실 원장 처음에는 경호실 차장이 네. 없었다던 미용실 원장 청와대 측이 발표를 했잖아요. 정매주, 정성주 자매하고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불출석 이것을 요구했는데 경호실은 대단히 단호하게 인터넷실 외에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권위 문제가 아니고 국정조사 국민의 대표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오늘은 거기에 우리가 의미 없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하하, 이게 최순실 씨나 김영재 원장, 네. 심지어 청문회에 계셨습니다만 부인까지 들어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보안 손님들은 프리패스로 들락날락했는데 국회의원들이나 기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군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 핵심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좀 추가적으로 확인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청문회를 통해서는 일정 정도, 확인했지만, 아직 여러모로 좀 부족한데요. 네. 우리가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용사도 드나들고 했던 그 부분들을 정확히 좀 해야 되고, 청와대 그 경호실에 그 기록물이 있잖아요. 관리 기록. 네네. 그 출입 기록 이런 부분들을 전체 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좀 응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 전체 비서실, 안보실 그리고 경호실까지 전체로 해서 현장 조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움 의원도 오늘 현장 조사를 이제 연기하셨으니까 네네. 청와대 현장 조사는 또 다시 시도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특검에서도요, 청와대 강제 수사의 필요성까지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예.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김영재 의원은 방문을 하신 건데요. 네. 결국 이게 이 최보정이라는 가명은 최순실이었던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인정한 겁니다. 그럼 136차례
최소한. 예, 그래가지고 한 뭐 8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만 했다고 그러네요. 카드를 사용 않고. 가명을 썼으니까 의료보험을 뭐 쓸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 사항에 네네. 거기 보고서 직권까지 전부 불렀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 거죠. 네. 네네. 그럼 이 가명 최보정, 이 대통령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물어봤는데 뭐 네. 대통령은 아니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네. 그건 이제 의사의 이야기고요. 예, 예. 자, 그럼 어쨌든 뭐 3년 동안 매주 1회 정도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네. 최순실 씨는 이 프로포폴 중독은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단정지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주위에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또 이 하필이면 그 네. 2014년 4월 16일의 기록이 필적이 좀 다르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예, 아주 중요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아주 네. 중요한 오늘 하루 전쟁을 치르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 근데 이제 기관 보고라 해가지고 의원 측에서 보고를 하고요. 네. 저희들이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저하고 이제 박영선 의원님하고 이제 들어가서 실제 자료도 캐비넷에서 안 열려고 막 그래서 우리 있는데 네. 열어라.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4월 진료 기록부를 전부 열람을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심상명세 필요 없으니까요. 뒤에만 네. 이렇게 쭉 봤는데 놀랍게도 4월 16일 날 장모를 그때 치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처방을. 네. 예, 그런데 거기에 한 의사의 사인과 김영재 원장의 사인과 네. 그 4월 달에 다른 쭉 해놓은 옆에 펼쳐놓고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거기 펼쳐놓고 한 사인하고 확연히 다른. 확연히 다릅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것을 그러면은 자꾸 막 뺏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제 핸드폰까지 뺏으려고 그래서 좀 혼났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핸드폰까지 뺏으려고 달려들었어요. 뭔가 좀 당황한 지우라고 막 기색이었군요. 그러면서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 필적 감정을 위해서 원본을 주라. 그럼 필적 감정하면 당신들의 부분을 소명할 수 있지 않겠냐.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면서 결국 특검에 연락을 해서 검사 측이 와서 조치를 해가지고 압수를 해가지고 네네. 갔습니다. 저 혼났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는데요. 확증이.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네. 이번에 국정조사위에서 물론 청문회 부분도 참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일날 기록만 다른 필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게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의혹이군요. 위조 다른 제3자가 거기다가 사인한 유관으로 봐도 그것이 사인이 확연히 다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인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김영재 의원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까 청와대 상황은 아까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 자, 차운병원 현장 조사는 왜 연기됐나요? 오늘 시간이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제 뭐 실랑이까지 벌어지고 현장에서 막 그렇게 되면서 이게 청와대 간 시간하고 해서 차운병원 도저히 시간 일정상 맞지 않아서요. 네. 연기를 했죠. 그렇게 된 시간상 연기가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4차 청문회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어젯밤부터 오늘 하루 뭐 아주 심각하게 회자된 소식이 바로 어제 조항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자, 이게 어제 또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이 브리핑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요. 네. 사찰이 아니라 동양 인적이었다. 그러면 사찰은 아닌데 동양을 인정한 거군요. 네네. 그런데 청와대 1년에 계속 저희들이 이제 제가 제기한 부분은 또 청와대에서 하고 막 이러는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만 커져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스스로의 늪으로 그것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박을 하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특검 등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고요. 근데 조항규 사장이 정윤의 문건과 함께 입수한 문건을 들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형태를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본에 워터마크가 찍혔다고 하는데 일부 야당 의원은 이게 국정원이 작업한 거 아니냐?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국회 내에서는요.
거의 그렇게 좀 확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확인이 남아 있군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청문회가 한 차례 더 남아 있는 거죠? 다음 주는 그동안에 불출석했거나 추가 증인들에 대한 네. 청문회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흔히 말하는 1라운드로 보면 되고요. 60일 동안의 청문회잖아요. 국정조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 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더 1월까지 해서 계속 해야 되고 또 외교 안보 분야라든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 난국이니까요. 네. 손 안 닿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는 계속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6차, 7차 계속 청문회는 계속될 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다음 주 제일 관심이요.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언론 매체와 약속도 했다고 하는데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우병우 수석이 예를 들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국회에서의 요구니까. 네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언론에게. 네. 국회에서 요구했으면 국정조사위원회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네네. 공식적으로 지금 온 바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은 바. 공식적인 연락은 없었다. 예, 그리고 언론에다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나와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사권 이 부분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네. 동행명령장이라는 게 강제 구인력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출석 요구서는 전달이 됐나요? 그 사이에? 예.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와더라도 본인이 네. 안 가겠다 하면 그 끝이거든요, 실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네네. 되겠군요. 네네. 네. 한번 이제 이 청문회장에서 그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눈빛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야죠. 살 빼봐야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주특위위원인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눈이 내릴 것이다. 길은 얼어붙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겨울이라 불리는 이 계절이 당신에게는 콰트로 시즌이 된다. 12월 한 달간 아우디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께 아우디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 TV 가입문의 101.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